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 부평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상도 이렇게 올리지만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친문재인계 중진이죠. 친문계 사선 홍영표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선언한 것입니다. 홍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리고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비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 홍 의원은, 그러면 심판과 견제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알 수 없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가 가장 불만을 드러내는 게,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현역 비이재명계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 등 이런 거, 이재명과 비명계 의원들은 배제한 그런 여론조사 등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이 있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탈당 이유를 밝혔고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금 서른 의원과 추진 중인 민주연대 출범을 앞두고 다음 주에는 초에는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도 당연히 힘을 합해야 된다. 이낙연계와 힘을 합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박영순 의원과 또 민주당 탈당한 서른, 홍영표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과 합류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총선에 임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이제 BBC 라디오에서는 현 지역구 인천 부평을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지역구의 예비 후보가 이동주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서 홍 의원에 대해서 부평을 주민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선에서 겨뤄보면 알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홍 의원은 이제 다른 언론에서 보면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51석이 총선 목표라고 했지만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날 SBS 라디오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저질 리더, 그리고 공천 장난질하고 독한 리더십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질타한 부분입니다. 나를 경선에 붙이면은 무조건 살아남으니까 그냥 잘라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독설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홍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22대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해서는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동주 의원 초선 비례대표 간의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홍 의원은 자동적으로 컷오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 의원은 먼저 탈당한 서른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에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 미래에 또 입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과연 이들이 얼마나 힘을 모을지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탈락자들의 모임 속에서 유야무야 됐다가 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정말 어리석고 아쉬운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자,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질 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짜 민주당이다. 그리고 뭐 사당화다. 이재명의 뭐 사당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그러면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을 때는 그러면 사당화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을 때는 사당화가 아닌가요? 한 정당의 그 강력한 파워와 힘을 형성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윤석열 그 한동훈 정권의 이 악랄하고 정말 비열한 이런 정치 패턴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당화라는 것은 국민의 뜻과 민주당원들의 대다수의 뜻과 배치되게 홍영표 의원 같은 그런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들이 대다수가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의견에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몇몇 사람이 이재명과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이렇게 오물짝도물짝 하면서 당을 만들어내는 게 사당화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원들 대다수 7, 80%의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개혁을 하는 대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당화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정말 가짜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진짜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민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여론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개딸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의 딸들에서 비판하고 하는데 개혁의 딸들이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냥 무지성 그런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그런 노인들이 개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딸들 중에서 정말 제가 개딸을 만나봤는데 정말 깨어있는 젊은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여성들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합니까? 저도 개딸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남자지만 그러면 제가 개아들이라는 닉네임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개딸이고 개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해야 되니까요.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개혁의 큰 흐름을 막지 못하고 거기에 부름에 따르지 못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발전을 저해하는 수박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인 거죠. 간첩과 같은 간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선동정치 이렇게 하겠는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수많은 명연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런 민주당원으로 만들었습니까? 다 그렇지 않고 우매한 대중들을 보수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뿌려대는 그 홍보물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고인이 되셨지만 이런 분들이 그 정말 유명하고 멋진 명연설로 그리고 멋진 정치 철학으로 이들을 오히려 선동해가지고 좋은 의미의 선동이죠. 정말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학습 효과도 주고 또 연설로 깨우쳐주고 무지몽매함을 깨우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민주당원들은 이재명이 아니면은 민주당이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막지한 그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똑똑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빠지고 지난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암살 살해범에게 암살 당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설 만한 그런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조국 대표가 하겠나요?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겠나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 대표가 할 수 있나요?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재명만큼 정말 엄청난 정말 다이너마이트적인 그런 파워와 그런 힘을 가지고 정말 대중들을 끌어삼키면서 끌어안으면서 윤석열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항마가,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항마가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는 거고, 정말 똑똑한 개딸들은 그걸 깨닫고 이재명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표를 뭐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사당화하고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반대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서른 같은 사람, 홍영표 당신 같은 사람, 그리고 민주당을 지금 탈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들이 과연 당신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민주당을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얼마나 비판하고 까댔는가를 제대로 얼마나 비판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단식 투쟁하면서, 자기 목숨 걸고 단식 투쟁하면서, 그리고 목에 칼빵을 맞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의 힘을 몰아넣어서 이렇게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서 사당화, 저질 리더, 말도 안 되는 저질스러운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홍영표, 당신의 홍영표 의원의 사선이나 된다는 양반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말인 거예요. 말이 다가 아닙니다. 홍영표 의원의 이런 연설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당신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에게 한마디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비판적인 날선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냥 샌님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반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이 민주당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기억 속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컷오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혁신 공천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들이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모습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불체포 특권, 그리고 비례정당을 위해서 뭐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걸, 그러면 국회의원을 불체포 특권을 활용을 해야지 왜 그걸 활용을 안 합니까? 억울하게 그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냥 내줘요? 당 대표를?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먼저 국민의힘에서 그 비례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당장 국민의힘의 세력이 커지는데 그걸 보고 약속 지킨다는 의미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과거의 실정이라든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사당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없어요? 그 비판이 없으면서 왜 이재명만 비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재인은 문재인 시대의 민주당이고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시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정말 7, 80% 이상의 민주당원들이 지지를 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힘을 받아서 대리로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 혼자 개인적으로 욕심 부린다고 민주당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선 의원 정도 되면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치의 이해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딩보다도 못한
정말 이 대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보다 못한 이런 판단을 하고 저질 악담을 퍼붓고 있으니 당신은 민주당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뭐 사당화니 저질 리더니 가짜 민주당이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사선 의원까지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떠납니까? 당을 떠나면서 이렇게 욕을 해대요? 다른 의원들처럼 똑같이? 몇 년 전에 컷오프 되면서 억울함을 당한 그런 선배, 동지, 그런 의원들의 그런 모범적인 사례는 왜 본받지 못합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뭐 150석도 안 된다고요? 한번 두고 보세요. 나중에 그거보다 더 많은 득표율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또 나중에 와서 그때 뉘우치고 다시 민주당에 기어 오려고 할 겁니까? 그때는 당신은 되지가 않아요. 예, 당신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을 180석을 뽑아주면 뭐합니까? 예. 우리 머릿속에 도대체 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존재가 민주당에서 사선 의원 정도를 하고 있으니 사선 의원 정도 하면은 굵직굵직하게 뭔가 남아야죠. 사선 의원 정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표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했어요? 민주당 대표를 하지 못하고. 얼마만큼 능력이 없길래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선 의원까지 헤쳐먹은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민주당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까보세요. 분수를 알고 까불어야지. 전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만큼 당신이 그렇게 멋진 연설을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을,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전혀 말도 못할 정도로 정치적인 실력도 없으면서 나가면서 자기를 뽑아주지 않았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저질 리더라고 하고 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으로 욕하면은 그건 정말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건 마치 자기 집에서 집을 나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를 저질스러운 아빠라고 하고 자기 가정을 가짜 정말 패가 망신한 집안이라고 욕하면서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어떤 민주당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결과를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패자라고 해도 아름다운 패자가 있고 정말 저질스러운 패자가 있는데 당신은 홍영표 당신은 저질스러운 패자예요. 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소만 돼도 당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그딴 식의 논리면은 이재명 대표, 김행희 여사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자꾸 기소하고 왈가왈부한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 300만 원 이상의 명품백과 그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주가 조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이 왜 없나요? 그런 거를 무마시킨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도 없어요? 말로만 비판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강하게. 평상시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당신이 투사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이런 평가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어느 누가 당신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동력 의원 평가에 대해서 당신은 점수를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평당원들도 다 알고 일반 시민과 국민들조차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판이고요.
당신의 이런 모습, 집 나간 사람들끼리, 당을 나간 사람들끼리 뭐 이낙연 대표, 뭐 누구 몇몇 나가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해봐야 다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그 다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민주당에 있었을 때 소금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 민주당을 나간 순간에서는 당신들의 그런 비판과 그런 독설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감동을 못 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쓰레기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두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지지할지. 당신들은 쓰레기 같은 그런 결과밖에 결국 얻지 못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원들 그 혁신 공천을 한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많이 뽑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과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총선 치르기 전에 자신이 오늘 이번 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당신의 정치 생명은 앞으로 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0일 정도의 시간, 한 달여간 시간이 남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 달여간 시간이 남았는데 한순간에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을 잘못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깨닫고 혹여나 이 영상을 보거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앞에 당원들 앞에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선 중진 의원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품격을 보여주는 거고 정말 민주당원 같은 그런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조만간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이번에 컷오프 됐다고 나간다는 것은 그거는 인생을 길게 정치를 길게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의 이익 사리사욕에만 매몰돼 있고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에 지금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를 만나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정말 배그 종군의 자세로 정말 선당후사, 선민후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어떤 무소속이든 뭐로 나오든 당신은 쓰레기라는 거를 입증을 받을 거예요. 정말 시장의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가 얼마나 냉정한지 한번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 옳았다는 거를 민주당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거를 당신이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로 낙인 찍힐 거니까 그런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은 당장 이 영상을 보고 바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그런 비공개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서른 의원님과 꼬리는 민주연대 출범 시기랑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어디까지? 네, 어제도 좀 몇 명이 만났고요. 이제 선거가 한 36일밖에 남지 않아서 내일부터 저희가 빠르게 좀 일들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구체적인 일정을 좀 확정 지어서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좀 어떤 진로나 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은 4명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하고 또 일단은 저희들이 뭐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원외에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넷이서 내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과 계획을 확정 짓고 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 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것에 반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정치에 좀 새로운 씨앗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미래도 저희가 당연히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저희가 또 총선의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건지 이거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민주당에 오래 계셨었는데 지금 탈당하는 심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탈당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랑 민주당 지금 공천 상황 봤을 때 총선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정말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민주당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민주당은 과연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알던 그런 민주정당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무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선에 패배하자마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대한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그 이재명 대표의 개항에서의 출마 또 송영길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지방선거가 아주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반성하지 않는 정당 거기다가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국민에게 몇 번 약속했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뒤집는 그런 어떤 정당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성찰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동력도 없다. 이것이 저를 절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모욕을 주고 그 결과가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바람을, 기대를 이렇게 짓밟는 이 상황을 제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총선 참패 전망 있었잖아요. 아침 라디오에서. 민주연대도 출범 배경은 그 총선 이유를 염두에 두신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30일 내에 어떤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런 민주당의 사당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 작은 씨앗이라도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달라. 정말 극단적인 어떤 팬덤 정치, 소위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 선동 정치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선동 정치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하위 10% 20% 홍보를 직접 하셨나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임명백 공천심사위원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뭐 제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받았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가죽을 왜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지금까지 공천 결과를 보면 이게 아직도 본인 가죽 먹히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라면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거죠? 저는 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여튼 지금 힘을 합해야 할 시기에 저는 어떤 새로운 뭐 논쟁이나 혼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정말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특히 어떤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도 드렸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현실 정치에 그렇게 직접 나서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광범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이해하셨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 좀 그런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내에 있는 분들은 제 거취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도 연락을 좀 많이 오고 해서, 제가 뭐, 사실 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다시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빨리 총선 체제로 저도 이제 가야 되고, 또 제 지역구 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 네. 민주연대에서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의원들께서 할당이나 인사를 계속 인사하신 거죠. 저는 뭐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저질 리더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런 표현 쓰신 이유는 저는 뭐 이제 제가 민주당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그런 일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총리분들이나 고문분들이랑도 연락을 좀 하시나요? 저한테 뭐 걱정을 해서 전화를 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크게 민주연대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그런 뭐 새로운 판을 만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그냥 그건 제가 그렇게 쓴 거고요. 네. 좀 상식적인 정치 이런 걸 좀 복원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과 그렇게 연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바꾸고 뭔가 개선하고 더 싸울 그런 여지는 전혀 실제가 없었고 저는 뭐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당 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공천에 배제되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을 나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은 어떤 역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사당화를 만들 수 있는 사당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위주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칠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이제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의 기준,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이번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 공천이 끝나도 후보들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뭐 지금 뭐 그런 오늘 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칠까요? 네.